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두드려 맞는 그런 날이었죠. 자, 오늘도 어쨌든 이 포스코 홀딩스 한 주 동안 어떤 흐름을 또 보였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지수로 인해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뭐 비단 뭐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런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부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사실 오늘 같은 날 좀 악재가 악재를 부른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뭐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노이즈, 지금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다 하락세가 나온 거예요, 사실. 어, 그래서 관세 우려로 인해 갖고 전체적으로 좀 증시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4월 2일 앞두고 약간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4월 2일 또 당일이 되면 또 불확실성 해소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트럼프의 어떤 자동차 가격에 대한 25%이 관세, 뭐 GM 같은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뭐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만 하는 뭐 그런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그로 인해 갖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좀 나빠질 것이다라는 우려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트럼프 노이즈가 계속해서 이제 나와주는 가운데 뭐 이 알리바바 그 AI 또 버블론 뭐 요런 얘기도 또 나왔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TSMC라든지 SK 하이닉스 투자 속도 조절 요런 것 좀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공매도 또 신용잔고 높은 애들 또 조심해야 되고. 어?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노이즈가 끼다 보니까 증시가 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로 인해 갖고 오늘 외국인들이 6,400억 정도 매도를 쳤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1,100억 정도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배당락 이슈도 좀 있었어요. 배당락. 그래서 하여튼 배당락도 역시 종목들에 있어갖고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배당 확정 이후에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오늘 전체적으로 두드려 맞는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 선물 매도도 많이 나왔죠. 아무튼 우리 시장은 뭐 어느덧 또 ADR 지표로 봤을 때 코스피는 과매도 구간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75%, 75%대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75% 미만에서는 거꾸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0%가 넘고 한 120%. 요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 약간 요 지표를 좀 활용을 하면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적어도 지금은 매도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더 빠졌죠. 코스닥 지수는 ADR로 봤을 때 67%예요. 그죠? 굉장히 좀 감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잘 잡아 놓으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뭐 기회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이제 투매 수준이죠. 투매 수준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700포인트를 또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봉 차트는 깨졌어요. 어떻게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만약에 요 구간, 이 양쪽 어깨 구간이죠. 이 구간이랑
그리고 요 구간, 요건 이제 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깨 구간을 좀 대칭하는 구간까지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역회된 숄더죠. 역회된 숄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커다란 또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제 코스피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21선 정도는 지켜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역회된 숄더가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역회된 숄더가 나오고 나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죠. 2100포인트, 2130포인트, 2200 이 구간부터 해갖고 2900포인트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저점대를 좀 올려주는 요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고점도 올려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번 조정이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가 한 2,500포인트 선을 좀 지켜줄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S&P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갭 상승 이후에 이 갭을 메꾸는 형태가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좀 상승으로 이제 틀어주게 되면 다시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증시 역시 요즘 워낙 이제 디커플링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미증시도 그렇게 막 뭐 참고할 만한 지표가 뭐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엔비디아 빠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빠지는 건 뭐 당연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증시도 그냥 무난하게 이제 흘러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제 볼 건데 포스코 홀딩스도 결국에는 그 여기 요 구간에서 그 장기 이평선 241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33만 7천 원에서 좀 저항을 받았고 다시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되돌림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절반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자, 요걸로 볼게요. 자, 트레이딩 뷰로 이제 봤을 때 지금 4시간 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지금 200 EMA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지수 이동 평균선 200 EMA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반등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볼게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 자, 요거는 이제 지수 이동 평균이라서 조금 더 신뢰도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상승 이후에 여기서 한번 트랩 구간을 주고 지금 현재 구간 어떻게 봤을 때 지지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그 이탈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볼게요. 상승 자, 다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보자면 자, 여기서 끝까지 해갖고 돌려주게 되면 0.5 구간 28만 2,500원부터 해갖고 26만 9천원 좀 깊게 눌러준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월봉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금 월봉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00 EMA 구간이랑 여기서 이평선 라인들이 수렴 구간에 있는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매물대 저항을 받았고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다음 주에 조금 낙폭을 줄여주는 흐름이 저는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 월봉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여기를 못 채운다 하더라도 이 윗꼬리 잡아먹는 이런 흐름, 최근에는 많이 나와주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내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잡아먹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투심이 들어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제 신용 잔고가 이제 높은 친구들도 조심하라고 뭐 많이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72%, 1%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관련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럼 대차 잔고도 한번 볼까요? 대차 잔고를 봤을 때 대차 잔고 역시 3.5%면 그렇게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최근 이제 대차 잔고 수량이 조금씩은 늘어났지만 그렇다 할 수준의 어떤 주가에 좀 큰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자회사들 중에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많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12%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집중 공격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좀 차트를 좀 나중에 좀 봐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5% 정도 하락이 좀 나왔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차잔고 비율 낮아요. 낮지만 최근 들어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1.9%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다. 그죠? 포스코 DX도 볼게요. DX도 한 6.4% 정도.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좀 흐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선제적으로 이 주가를 많이 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익 공매도 친구들의 어떤 그 쇼커버링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추가 하락 시에 지금 27만 원대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이 추세 돌파가 일어난 구간에서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 패턴이 맞습니다. 지금 양음 그 다음에 양이죠. 그래서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패턴. 마찬가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최근 이 추세 돌파 이후에 좀 거래량 없는 이런 음봉으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빠르게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최근 들어갖고 포스코 인터도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뭐 원활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뭐 나쁘지가 않았고 D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 같은 날에도 좀 들어와 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향후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가 좀 거칠게 나와주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을 과연 어디까지 뺄 것인가? 그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더 뺄 게 어디 있다고 여기서 더 빼냐? 아유. 감해도 구간이에요. 감해도 구간이고 최저점 테스트 12만 2,700원. 여기를 다시 한번 뭐 테스트 할 것 같은데 참 지금도 바닥권인데 여기서 더 빠진다면 끔찍하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을 돌려봐도 지금 0.786 구간보다 더 내려가 있습니다. 거의 1포인트 구간까지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과매도입니다. 심각한 과매도. 너무나도 과대 낙폭된 종목이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보통은 우리가 황금 비율이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포스코 인터도 이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어갔을 때 0.786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그죠?
이게 어떻게 봐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거든요. 많이 빠졌고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포스코 퓨처임은 너무 심하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포스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갔던 것도 사실 있는데 어쨌든 다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찍어버리고 지금 거의 완전 되돌림이 그냥 100%다 나온 거잖아요,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주는 거거든. 야,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포스코 DX. 이 친구도 한 7, 8, 6 구간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여기서 그죠? 대략적으로 7, 8, 6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한 감매도권에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철강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철강 업체들이 일부 이제 감사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K 철강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연이라든지 뭐 후판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가격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실적에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자동차 저거 수입 관세 부과하기로 이제 결정한 이후로 지금 미국산 철강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철강 가격이 지금 지난 2개월간 25%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한국 철강사들의 어떤 미국 수출 가격 경쟁력이 뭐 당장에는 이제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뭐 우려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이런 보호무역을 이제 강화할 경우에는 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내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이제 2월 달에 중국 그 후판 반덤핑 그 관세 부과 결정 이후에 한 달간 이 수입산 후판 가격이 9% 정도 올라갔단 말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실적에 있어 갖고 철강 실적에 있어 갖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불어 갖고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산 이런 열연에 대해 갖고 앞으로 그 뭐냐 가격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죠? 조금씩 철강 업황은 조금씩 K 철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좋아질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철강 업체들의 어떤 감산의 어떤 강도 이거를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금 중국의 어떤 누계 조강 생산량이 이제 약 8,5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는 데 그친 데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감산의 어떤 추이 그리고 철강 수출에 대한 감소 여부 요거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이나 회장이 이렇게 좀 철강 경쟁력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랑 또 그리고 이 신사업에 대한 그 성장성을 좀 깨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현금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인사 조치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좀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더 강화한다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주가는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수급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일정 부분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수급적으로는 뭐 좀 긍정적인 좀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뭐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뭐 몇 프로씩 오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좀 주가 상승에 좀 기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도세도 어느 정도 이제 최근 들어가고 좀 잠깐 나오다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내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구간, 사실 만만치 않은 이 물량대는 맞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아직까지는 뭐 터치를 못했지만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뭐 내용들이 좀 없어 갖고 다음 주 2차 전지 섹터에서 과연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얼마 정도 줄 것인가 공매도들이 저는 그게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보통 이제 1개월 동안에는 잠깐 안 좋았다가 이제 3개월 차 접어들게 되면 주가 상승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이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오늘 같은 힘든 장 다들 뭐 사실 힘든 그런 다들 좀 힘들었겠죠. 저도 뭐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